반갑습니다. 존쌤입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정도 상승해 주면서 거의 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됐죠. 55,900원에.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당장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죠. 한 가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좀 요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딱 불거졌었던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성 둔화. 성장성의 둔화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M 때문이었죠. 기술력 측면에서 뒤처진 것도 사실이죠. 사실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적용한다라는 점.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부분, HBM을 하이닉스보다 떨어져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 요 가격대 5만 원대 가격대에서 모두 반영을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삼전에서 뭘 하고 있느냐?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단까지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악재가 또 떴어요. 또 트럼프예요. 또 트럼프. 뭡니까? H20에 대한 수출 제한. 자, H20에는 삼성전자 F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달에 되면 HBM3E 12단짜리에 대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통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미반도체의 변심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원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 잘못이에요. 갑질을 많이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가 소송도 하고 함께 그 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HBM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HBM에 필요한 장비는 TC 본딩 장비였고요. TC 본딩 장비, 즉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앞세워서 하이닉스와 협한 결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 수 있게 된 거죠. 전체적인 이 매출 규모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주 매출처 이익규권이 가장 높은 반도체 이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뒤집을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미반도체가 필요하다. 나중에 설령 또 뒤통수 치든 관계가 벌어지든 이런 부분 나올 것까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한미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3파전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 번째가 마이크론인데 생산 능력에 대한 요 구분을 좀 지어보잖아요. 삼성전자가 1위예요.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 9만 원 근접한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HBM에 대한 선점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HBM에 키를 치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상승해 주겠죠. 이미 하락한 부분에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텐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30조입니다. 330조라는 한국 1등 기업이 사실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10만 원까지 100% 상승이 나올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등락이 있을 겁니다. 이 등락 구간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16% 상승세, 18% 상승세,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세를 등락 구간을 만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5만 원대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지금 주가에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만 있다면 10만 원이나 10만 이상 올라갔을 때 자산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물량 확보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의 개념이 있고 수익금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익금. 삼성전자는 수익률은 코스닥 테마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보다 낮을 수 있어요. 수익 금액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고 미증시가 어떻습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삼성전 저가를 지키고 있다.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시장이고 지금 상승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선반영하는 이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실제 보더라도 고가부터 저가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고가부터 저가까지 26%의 하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은 어떤 부분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또는 최소한의 경기 둔화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처방밖에는 없습니다. 긴축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고금리 구간을 유지하는 거,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은 수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상황을 늦게 만드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길 종용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원래 같았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어 버린 거죠. 흔들어 버리면서 경기를 둔화나 침체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트럼프 본인이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실기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최후 보루는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란 거죠. 중국에서 저가 물품들을 들여와서 월마트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생필품 모두를 거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150%, 160%, 250%까지 이제 매길 수 있다는 부분 협박적으로 내놓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파월 의장은 확인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압박한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트럼프가 책임입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저가는 3.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끝났다라는 건 명확하게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대가 저가를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관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 미증시가 안정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저가는 이미 확보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증시 안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증시 안정 외적인 다른 부분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랬을 때 HBM3E가 아니라 HBM4 4E까지 확장시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랬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었던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거의 50% 빠진 거잖아요. 얼마예요? 한 달, 두달, 세 달, 네 달 만에. 네 달 만에 삼성전자의 반토막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실적 보면 어때요? 실적은 좋잖아요. 실적 좋아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었던 23년도 6조 원대 실적을 찍고 실제 주가가 폭락했었던 하반기를 보게 되면 실적 수치는 24년 3분기에는 9조 원대, 24년 4분기에는 6조 원대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실적은 23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성장성만 확보하면 된다. 그 성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조금씩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수직으로 상승하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종목은 동일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만들어 놔야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신고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차트로 잡자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보는데 뭐 어떻게 차트만 보고 잡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3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분기에 한 번 나온 거죠. 그러면 3개월이면 영업이익 기준에서 20일이에요. 20일 곱하기 3개월. 20일 동안 이동한 평균 가격대 200 곱하기 3을 하면 한 분기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60일 이평선. 주가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작용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미증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고가부터 저가까지 떨어지는데 미국의 1분기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반등을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시장에 빠진 이유는 관세를 때렸어. 그럼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와 소비 심리가 둔화돼
그러면서 경기 동안 침체 구간으로 만들 수 있어. 요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을 한 결과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꺾이지도 않은 사상 최고 실적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그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은 G10 국가의 GDP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30% 그냥 날아가는 거죠. 20-30%. 왜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물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상황, 내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삼반영의 시작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가가 언제 나와요? 고가는 지금 88,800원, 9만 원인데 7월 달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신고가를 만드는데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추세는 장기 이평선의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 지금부터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 미증시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이 강할 때 그때 강할 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수량을 늘려야 되고 그 수량을 어떻게 늘리는지 등락하는 과정의 수량을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를 제가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30801454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 나는 좀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옆에다가 평단가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맞춰서 비중,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해가지고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삼성이라고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